그래서 보통 비문학 독해를 6학년 이제 1학기부터 2학기 진행을 하고 중3까지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는 6학년 교재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중에 어느 교재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최신 거를 써요. 그래서 매번 서점에 나가서 이제 학기가 바뀔 때마다 혹시 잘 나온 게 없나? 그러니까 너무 옛날 거, 그 다음에 내용이 업그레이드 안 된 거는 쓰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은 어휘 연습이 잘 돼 있는지를 조금 보게 돼요. 그래서 어휘를 따로 연습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분량이 많은지.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비문학 독해는 사실 글의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서 어휘력을 늘리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초등 과정에서는. 그래서 제가 서점에서 본 최근에 6학년들이 쓸만한 건 뭐 이거는 절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제 관점으로 봤을 땐 어휘가 잘 된 교재를 골랐어요. 뭐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이스토리에서 나왔더라고요. 이제 자이스토리는 고등 교재로 유명한데 초등 건데 이게 어휘집이 조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글씨가 엉망이에요. 제발 글씨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네모칸의 글씨를 따라 쓰게 하는 거, 단어의 정의가 나와 있고 글씨를 따라 쓰게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6학년 1학기에는 이 교재로 저는 올해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총 6개의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스텝이 끝날 때마다 어휘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댁에서도 만약에 지도를 하실 경우에는 여기 총 6개의 스텝으로 되어 있고 어휘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휘집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요거는 약간 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을 세팅을 해놓고 얘가 시간 안에 위에서 어휘를 찾아서 잘 집어넣는지. 그래서 초등 독해는 어휘를 늘리는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6학년 1학기까지 이 교재를 최대한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6학년 2학기가 되면 10월부터는 예비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중1 독해 교재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2학기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초등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는데, 물론 그때도 여전히 어휘는 중요해요. 그래서 어휘가 잘 되어 있는 교재를 고르시고, 초등학교 왜 친구들이 이 독해 교재를 풀다 보면 자꾸 글은 대충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독해를 하는 목적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3이 되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포커스라면 그 전 단계, 즉 초등, 중등 과정에서는 문제를 푸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일단 어휘력을 키우고 어휘력을 늘리고, 그 다음 또 하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중간 읽다가 문제로 가고 중간 읽다가 문제로 가고,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습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글 한 편을 읽기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 다음 모르는 어휘는 체크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됐으면 그때는 가급적이면 지문을 보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등 때는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옆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빨리 돼요. 지문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단계로 들어가면 6학년 2학기, 중학교 1학년 단계의 지문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어휘를 익히고, 그때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어내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문제는 일단 접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거예요, 글을.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어요, 지문을. 근데 가급적이면 지문을 보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헷갈릴 땐 가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자꾸 펄럭펄럭 있는 거 있죠. 보기 1번 봤다가 가고 2번 봤다가 가고 3번 봤다가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숙달이 될 거예요. 자, 이제
6학년 2학기 때 중학교 1학년 교재를 썼죠. 그럼 대략 겨울방학 때쯤 되거나 한 1월, 2월 되면 그 교재가 끝나요. 이제 그리고 나서 중학교에 들어가죠. 그럼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는 1단계 교재를 한 걸 봐서 오답률이 너무 높으면 1단계 교재를 다른 약간 그 왜 출판사끼리도 약간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교재를 하나 더 구해서 빨리 풀어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제 2단계 교재를 하게 돼요. 만약에 1단계가 잘 안 된 친구라면 1단계를 다시 하고, 그리고 1단계를 잘 마무리하고 오답률도 높지 않았다면 2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2단계 또는 1학년 2학기의 2단계를 끝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3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는 대략 중3에서 고1 모의고사에서 조금 쉬운 지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교재는 이 교재예요. 우홍비 비문학 독해 3단계. 그러니까 요거는 1, 2, 3단계가 다 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중반이나 2학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게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속된 말로 닥치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문제 보지 말고. 왜냐하면 문학 독해는 미리 문제를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박스를 쳐놓고 이 작품은 이런 작품이다라고 미리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근데 비문학은 문제를 미리 본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독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 처음 문장부터 끝에까지 읽어낼 때까지 절대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물론 연필로 나름대로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읽는 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고 그 다음 또 하나 읽고 난 후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어머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 단락별로 요약하는 거는 어때요? 요게 초등학교까지는 유용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게 한 3단계 정도로 가면 이 안에 있는 정보를 내 나름대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글은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렇고 종류는 요거와 요거가 있고 각각의 종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차이점은 이거고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 다음 이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에요. 또는 논설문이에요. 뭐 비문학은 대부분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일까요? 그런 식으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그 글 안에 담겨 있는 개념과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펄럭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경계할 건 글 조금 읽고 문제 풀고 글 조금 읽고 문제 풀고 그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점점 줄여나가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 글을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든다라는 그 개념으로 글을 읽어나가야 돼요. 글이 쉬운 글은 그게 잘 되는데 어려운 글은 잘 안 돼요. 근데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집중력도 필요하고 그동안 쌓아온 어휘력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글 속에 담겨있는 정보를 내 나름대로 구성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야 문제로 갔을 때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고등학교 이제 가서 모의고사를 풀 때. 그래서 비문학 독해는 이제 중등 학생들은 이제 평소에는 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내신 기간이 되면 열심히 하지만 평소에는 저랑 이 독해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독해 근육은 별거 없어요.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내 걸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과정을 자꾸 연습을 해서 사실은 그게 되면 문제는 오답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독해를 지도를 하실 때도 이제 초등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지만 중등 과정으로 들어가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읽는다. 내용을 내 나름대로 구성해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가 최대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 경계할 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독해를 할 때는 제가 그 글을 일일이 다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건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저만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독해 강의를 듣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어낼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이가 읽었는데 어렵대요, 글이. 당연하지. 어려운 글도 있지. 뭐 쉬운 글만 있나요? 그럼 쉬운 글을 여러 번 읽는 것보단 어려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중간에 체크할 거 정도는 정의, 단어의 정의와 어휘, 모르는 어휘는 체크를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 글의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내 거로 만들었는지 표현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됐다면 뭐 계속 같은 글을 계속 반복해서 읽게 하는 게 아이도 근데 최소한 3번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버텨내야 되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다음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오답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이 하나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생각보다 집중력이 많이 없어요. 자꾸 중간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딴짓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만 통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그 시간, 스톱워치 쓰는 거 있죠.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스톱워치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고 그걸 내가 재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특히 어려운 글일수록 계속 그런 반복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추면 성취감이 있고, 글을 더 꼼꼼히 잘 읽는 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구나. 읽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3쯤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자, 그럼 비문학 독해 중등 과정의 로드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는 6학년 교재를 써서 어휘를 늘린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교재를 써본다. 그래서 일단 한 학기를 진행해보고 만약에 오답률이 높으면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그걸 이제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교재, 조금 더 어렵거나 그걸 한 번 더 한다. 그 다음 만약에 중학교 1학년 교재를 6학년 2학기나 중학교 1학년 걸쳐서 잘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서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에는 2단계를 진행을 한다. 그 다음 중학교 2학년이 되면 3단계를 진행을 한다. 근데 생각보다 아이가 교재를 잘 풀어내고 글도 잘 읽고 그 다음 오답률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1학년인데 3단계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중3이 되면 저는 고1 모의고사를 꼭 풀려요. 왜? 3, 6, 9 이제 10일 그렇게 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도 물론 학교마다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그 모의고사에서 중3들을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현대문학 그리고 비문학은 한번 아이들하고 꼭 모의고사가 끝나면 제가 시험지를 복사를 해서 화법과 작문, 현대문학, 즉 현대시 소설, 그 다음엔 비문학은 꼭 풀려봐요. 그럼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풀어요. 3단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도 익혀보고. 자, 그럼 전체적인 중학교 비문학 독해 로드맵, 초등학교 고학년 6학년부터 비문학 독해 로드맵을 진행을 했고, 특히 요거를 방학 때,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 지문을 했다가 방학 때는 정말 집중적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 근육을 키우면 나중에는 어떤 글도 자기 걸로 소화하고 문제도 풀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꼭 논술학원을 보내거나 국어학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독해력은
책 읽기와 더불어서 같이 진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